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앞서 마친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2%대로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긍정적이었지만 유럽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을 낳은 것이 증시 조정의 원인이 됐었는데요. 자, 이 같은 글로벌 주식시장 조정 분위기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역시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0.7% 정도 빠졌고요. 코스피 오늘 한 201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우 전문가 나오셨고요. 로즈스탁의 이상로 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시각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2포인트 빠진 2013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가 며칠째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까지 오늘은 모두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현대모비스만이 0.3% 플러스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현대중공업 모두 1%대로 오늘은 좀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이닉스도 1%대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장에서는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반도체 주가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역시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과 LG전자도 1%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NHN도 1.4% 빠지면서 24만 1,0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주는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요. 그밖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삼성화재 같은 보험주, 금융주들은 오늘 그래도 플러스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도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는데요. 0.4% 상승한 24만 9,000원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도 또 하락하면서 나흘째 하락세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525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 잠시 살펴보면 지금 화면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동서와 SFA가 어제 종가 수준에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0.2% 하락, CJ 오쇼핑, 다음 서울 반도체도 1%대로 낙폭을 키우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CJ ENM도 0.3% 정도 약과 출발이 예상이 되고 포스코 캠텍, 안철수 연구소도 1%대 하락으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SM도 한 1.7% 오르면서 49,100원 선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SM 같은 엔터주들은 최근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파라다이스도 0.3%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예, 3월 23일 금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시장 분위기 어떤지 보고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출발 상황 보죠. 먼저 코스피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예상 지수 약 11포인트 정도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과 유럽의 국제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일단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그런 영향 시초가에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의 하락, 그게 우려할 정도의 하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 2010포인트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저점 매수에 유입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일상지수가 안 좋게 발표된 이후에 점점 낙폭이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지수대가 2000에서 2020포인트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주일 동안 조정을 좀 천천히 받으면서 오늘 이제 그 저가 분할 매수 영역대에 좀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8,000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25만 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락을 한다고 쳐도 125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하락은 하고 있지만 1% 내외의 하락, 약보합권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시장 좀 주목해 볼 점이 항공주라던가
또 해운주 쪽의 낙폭이 좀 상당히 컸었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는 좀 진정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낙폭 과대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단기적인 접근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삼성화재가 지금 1,50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험주 쪽의 움직임이 어제도 양호했었고 오늘도 일단은 예상보다는 좀 양호한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건설주 쪽도 오늘 좀 양호합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200원 정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약보합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각각 1% 내외로 지금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일단은 건설주 쪽도 낙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쪽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시간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58억 원 정도 순매도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 12억 정도 순매도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이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인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일단은 밀리는 구간에서 오늘 2014포인트라는 지수대는 분명 이제부터는 서서히 좀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가 3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말에는 또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주 일단은 2014포인트 현저가 아래서는 좀 분할 매수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2050포인트 이상에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2014선에서 시초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된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잠시 뒤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듣도록 하고요. 코스닥 출발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포인트 내린 526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상황 봐주십시오. 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526포인트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힘입어서 그 대내 악재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상고하재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박스권 하단을 유지를 했었죠. 그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하단을 맞고 올라오는 모습,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도요. 바닥에서 지금 W 파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0일선 지금 어제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지점이 지켜질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보시면 좋겠고, 지금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하단에서 밑꼬리 길게 다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CJ 홈쇼핑 같은 경우 약보합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하단에서 저점을 높여가며 지금 같은 변곡에 위치한 상황이죠. 오늘도 약간 약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골프존의 최근 흐름 아주 좋습니다. 일단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된다는 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걸로 판명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좋게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한 주간에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개인 매수세로 인해서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 약간 약보합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IT 전기전지 쪽으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흐름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 정치인 테마주가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테마주가 시장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건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제까지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20%를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은 박근혜 테마주 많이 달리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박근혜 테마주를 눈여겨보자. 이틀 전에 지금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았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어제는 조정을 보이고 오늘은 이제 박근혜 테마주가 앞으로 급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켜봐야 할 테마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황사 테마주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월에는 황사가 있다. 그런 점 눈여겨보시고요. 중국에서 지금 황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 비가 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대비 지금 등락률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개별주 위주로 뭐 오르는 종목들 많은데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처음으로 중국에서 황사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어제 우리 장에서 그 황사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역시 관심 갖고 지켜볼 영역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고요. 잠시 뒤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어제 주셨던 종목 AS를 받겠습니다. 심팩을 주셨었는데요. 어제 주셨던 손절가를 장중에 좀 터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계속 보유가 괜찮은 건지요? 심팩 지금 뭐 시장 상황하고 연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심팩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역시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아직 주가는 저평가 매수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뭐 올해도 최대 실적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연동돼서 좀 단기적인 어떤 상승에 따른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를 하시고요. 어제 6,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일단 시장 조금 좀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매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투자 분위기가 좀 위축이 된 상태여서 심팩이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일단 손절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매도하시겠다 의견 주셨고요. 이제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 시가 공략주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지금 주가가 좀 올라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군수시장과 민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고요. 5조 9천억에 이르는 이런 풍부한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고, 안정적인 선장 기반을 마련 중에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 항공체계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시장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향후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국내 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9일에 에어버스사와 A320 항공기 주위 카고 패널 구조물을 2025년까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독점적으로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는 12억 달러 수준인데요. A320 기종의 생산 중단 시점까지 공급할 예정이어서 이 후속 기종 개발이 지연될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수주를 통해서 중대형 항공기 주 날개, 주 전문 업체로서의 입지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하부 날개는 그 생산에 있어서도 좀 고부가의 어떤 고난이도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상황이고, 동사가 이제 글로벌 위상사인 에어버스로부터 이제 독점 공급권을 획득함에 따라서 글로벌 풍업체로서의 어떤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시장 상황과 연계된 그런 시장 조정 시의 대안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항공우주가 그동안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시장 대비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이제 완제기 수출 실태, 그리고 투자에 따른 일시적 비용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올해 실적 가이던스 하향됨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우주는 약시장의 좀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반등의 형태가 좀, 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오전 기대감을 보시는데요. 동사님 올해 실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0%와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정 밸류에이션 4만 원 이상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주가 충분히 저평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목표가 손절가까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매수가 41,000원대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31,000원대, 현주가 31,600원대인데 31,000원대 초반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33,000원까지만 보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하이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 오늘 시가 공략주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달러원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60전 상승한 1132원에 거래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차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3월달 PMI가 지난달 2월달보다 하락할 것으로 잠정치가 나왔고 유로존의 제조업 PMI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 확인이 되면서 기준선인 50을 하회할 뿐만 아니라 지난달보다도 낮아지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로 엔화 가치가 상당히 오랜만에 반빅 이상 하락하면서 초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2달러 중반대까지 엔화 가치가 엔화 달러엔이 하락을 했고요. 엔화 가치는 그와 반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1.32달러를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금리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것이 우려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리 금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다소 편승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주시하실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일시적으로 1130원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 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중심에는 배당금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수급적 요인과 그리고 재정 거래인 유로원에 대한 쇼커버 세력이 아무래도 계속 쇼패팅에서 아무래도 좀 어나인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좀 세력이 마무리되면은 1130원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언급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1120원대 중반에서 1130원대 중반 흐름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경기 둔화 우려에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이었는데요. 국내 채권 시장 움직임은 어떤지요? 국채 금리도 소폭 되돌림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기관의 손절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가 가격에 반영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2틱 상승한 103.53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리 금리 강세 되돌림 분위기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대량 순매수했는데 오늘은 순매도로 출발하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되돌림 분위기는 이어지겠지만 그 규모 자체는 국내 기관의 쇼커버링이 나온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소폭이나마 약세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 오늘 1%로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했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지수 보시게 되면 지금 1016.61포인트로 10,000포인트를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요. 하락폭이 이제 좀 큽니다. 110.47포인트 그리고 1.09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금융 섹터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 후로는 이제 정보기술, IT라던가 아니면 소비재 쪽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이슈들이 이제 일본의 무역 수지 흑자 소식과 그리고 개별적인 이제 기업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니에서 비주력 사업 부분을 매각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소니가 이제 비주력 부분 화학 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회사에 있던 이제 소니 케미컬 앤 인포메이션 디바이스의 주력 산업이었던 화학 부분을 이제 분리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매각 금액은 이제 300억에서 400억 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소니는 일본 정책투자은행과 오늘 22일 날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고 6월까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TV 부분의 부진으로 이제 2011 회계연도에 이제 2,200억 적자를 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업 부분 자체에 대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파나소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제 기업을 위해서 이제 구조조정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시고 향후 이제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22일 날 그 무역 수지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흑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5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한 거였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저처럼 그 적자가 날 것이라고 당연하게 예상을 하고 있던 그 투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파락으로 전일 이제 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그 하락폭을 다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본의 그 무역 수지가 이제 329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4,459억 원을 이제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장 전망치는 그 1,200억 정도 적자였었고요. 요거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일본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온 데에는 일본 엔화 가치 하락했던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지난달 일본은행이 통화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에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7% 하락해서 일본의 수출 업종들이 일정 부분 가격 경쟁력을 회복했기 때문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일본 그 기업들이 이제 3월 결산인 기업들에게 재무제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잘 그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장이 개장한 지 한 17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어느덧 봄비가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3월 23일 금요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쉽게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장 초반보다 지수 하락폭은 조금 줄였지만 전일 대비 8포인트 하락한 2017선입니다. 어제 기관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폭을 키우면서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이 더 많이 팔고 있네요. 기관이 20억 원, 외국인은 83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파란불 켜면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0.41포인트 하락한 527선입니다. 코스닥도 기관이 좀처럼 사주지 않습니다. 기관이 소극적인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습니다. 21억 원 정도. 개인도 역시 순매도 이어가고 있는데 개인은 5억 원 정도, 기관은 11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하락세입니다. 눈에 띄는 건 포스코가 어제 이어서 0.9% 하락세 보이고 있고 완성차 업체도 좋지 않습니다. 기아차가 1%,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3% 시장 대비 약합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7위부터 12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화학주가 연이어서 좋지 않은데요. 0.8%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0.6% 하락하고 있고 삼성생명도 0.6% 하락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CJ우슈핑이 1.3% 시장 대비 약하고 서울반도체가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CJENM 어제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1% 시장 대비 강합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가 1.8% 상승하고 있고 젠백스가 1.4% 하락 중입니다. 골프존은 1.1%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겠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와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도 하락이었고요. 국내 증시 역시 오늘은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아마도 깊어지는 중국 경기 우려가 언제쯤이나 회복이 될 수 있을까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묻기에 앞서서 양회 이후에 중국의 경기 부양 조치 이후로 시장이 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가 됐었는데요.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건지, 이제 지수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발표하면서 올해 GDP 성장률을 한 7.5% 정도로 좀 발표했는데 네. 그 부분이 기존의 한 9%, 10%의 성장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시장 좀 하락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중국 쪽에
PMI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좀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시장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중국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은 뭐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 뭐 4월, 5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노동절 연휴와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성장률을 인하할 때부터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부분을 지금 너무 우려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유로존 우려 역시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미국 쪽을 좀 바라보면서 미국의 뭐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면 시장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미국에서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4년 후에 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지표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하신 건데요. 그럼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예, 오늘장 체크 포인트 일단은 지금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이 개파락하면서 0.5% 정도 하락한 이후에 낙폭이 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시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초반부에 좀 조정이 보이고 후반부 쪽에 좀 반등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 초반부에 조정 자체가 좀 크지 않으면서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형태로 오늘까지 좀 일주일 연속으로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틀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난주의 흐름대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역시 2020포인트 아래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상당히 다음 주에는 좀 또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예. 다음 주까지도 좀 박스권의 움직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3월 달의 저점은 1960이었지만 그 저점은 조금 높이는 한 1980포인트 정도를 저점권으로 좀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고점 역시 일단은 지금의 고점을 조금 높이는 한 2070포인트 정도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초반부까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살펴봤을 때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뭐 새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2월달 후반부터 시장이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역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를 보이면서 61선과 121선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이평선들이 좀 수렴될 때까지 기다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61선이 좀 올라올 때까지 시장이 시간을 벌어준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평선이 정배열 정도 되면서 한 100에서 200포인트 정도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1선이 올라올 때까지 61선은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긍정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 또 쌍끌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약간은 우려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 수요일 날 1,500억대, 어제 500억대,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 좀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매도를 정말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매도 여력이 뭐 그렇게 지금 현재 구간대 아래서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기관의 매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듯이 2050포인트 이상이 가야지 또 기관 쪽 펀드 환매도 나올 것이고 기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다음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다음 주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금요일은 관망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코스피가 2020선 아래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담고 싶으신 분들은 담아도 되겠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 업종을 담아야 되는지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상료 실장께서는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디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상당히 큰데요. 예.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본다. 일단은 거기에 팽팽히 지금 맞서고 있는 선진국 증시의 경기 회복 흐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한국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발표가 됐던 상황입니다. 발표가 됐던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 자체도 요번에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하락폭이 좀 깊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에 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죠. 그만큼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 관련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계나 철강, 조선이나 화학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올 것이라는 악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체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살아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보장세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주식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또 다른 투자 포인트 한 개를 짚어드리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이익의 바닥 통과 가능성 증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3월달 같은 경우에 실적주 장세입니다. 그만큼 실적주가 뒷받침돼야지 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인데 지난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던 2012년 EPS 전망치죠. 그게 3월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13.8%의 이익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1분기 전망치 또한 지난 8월 이후 하향 조정이 일어나면서 지금 약 17.4%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서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것이다. 시장의 예상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넘어가시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지금 2000포인트를 누가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계속적으로 뒤로 밀리고 있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코스닥은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가는 스타일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서 정치인 테마주가 유행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만큼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에 이끌려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테마주 위주로 지금 가고 있다. 편승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같은 12일에서 16일까지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8,300억 원 가까이를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팔고 있죠. 그만큼 2050 이상은 아직까지는 부담이 된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담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점 매수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도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쉽게 증시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행보 증시가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00포인트가 가면 외국인이 지켜줄 것인지 기관이 지켜줄 것인지 개인 투자자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그때 새롭게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직은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어떤 쪽이 어떤 주체가 시장을 이끌지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또 어느 쪽으로 투자 전략을 선회를 해야 되는 건지 짜보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업종별 투자 전략 짜기로 하고요. 잠시 코스닥 특징주 보고 가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차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전일 미 증시는 고용지표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보다 저조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7포인트 하락한 2019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사이 글로벌 증시가 특별한 모멘텀 없이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역시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연초 상승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2배 이상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는 전략을 권고합니다. 예, 차장님은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2000포인트까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 보고 매수를 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듣겠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98년 창업 이래 국내 대표 모바일 게임 업체인 컴투스입니다.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컴투스의 비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애플 앱스토어에 처음으로 게임을 출시한 후 해마다 꾸준히 히트 게임을 내놓고 있으며 포켓 게이머가 선정하는 올해의 글로벌 톱50 모바일 게임사에서 10위권을 유지하는 등 글로벌 인지도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개발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지 법인 등을 포함한 컴투스 직원 수는 약 400명 가량이며 올해 약 15% 정도
개발 인력 및 운영 인력을 늘려 향후 다양한 게임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NC소프트와 넥슨 한게임, 네오이즈 게임사 같은 다른 대형 게임주들도 이제 모바일 시장에 이제 접근을 할 거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컴투스의 신성장 동력은 어떤 것들이 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요? 네, 컴투스의 올해 주력 분야는 지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셜 게임인데요. 지난해 첫 출시돼서 인기를 끌었던 소셜 게임 타이니팜과 더비데이에 이어서 올해 20개의 소셜 게임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한 세계적인 소셜 게임 업체 징가의 도전장을 내겠다고 합니다. 4세대 LTE 서비스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끊김이 없는 게임 이용이 중요한 소셜 게임 가입자도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백용 전문은 다채로운 게임을 출시해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겠다며 소셜 게임의 경우 여타 게임보다 장기적 수익 창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임 플랫폼인 컴투스 허브 또한 향후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제 컴투스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얼마에 사볼까요? 네, 현주가는 PER 53배, PBR 3.2배로 밸류에이션 상은 약간 고평가입니다. 10일 연속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5일선을 타고 상승 추세에 접어들어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25,500원에서 21,400원,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 오늘은 컴투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께서는 코스피가 2020선 아래에 있을 때 저가 매수 가담해도 된다 하셨고요. 다음 주 증시 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좀 사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3월 말, 뭐 또 이제 4월 초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런 종목들로는, 그런 업종들로는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을 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뭐 새해 들어서 주식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지수도 지금 2,000포인트대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점, 정말 지수만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 참 좋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은 전기전자 업종 홀로 좀 승승장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8월에 시장이 바닥을 찍었었는데요. 작년 8월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주식시장의 움직임 코스피 지수가 약 16% 정도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70만 원 정도에서 지금 125만 원 정도까지 거의 한 80%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 외에 기타 전기전자 업종이 약 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 대비했을 때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상승률 2위 업종이 운수장비 업종인데 코스피 상승률은 못 미친 15%입니다. 그만큼 시장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그런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상승을 해도 뭐 소외를 받다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이라도 시장 투자를 할 때 좀 주도주 쪽에 투자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항상 상승을 할 때는 모두가 골고루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조선주 철강주 그리고 작년도에 차화정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IT 업종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이런 주도주에 접근을 하고 이 주도주가 꺾인다면은 결국 시장은 꺾인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지금의 일단은 움직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1분기 실적 삼성전자라든가 뭐 LG전자 그리고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은 사실은 1분기는 비수기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1분기부터 이렇게 실적이 좋다면 2분기, 3분기에 더 좋아지면서 시장 계속적으로 올 한 해 주도를 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포트에는 1분기 실적 호전주인 IT주를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어떤 종목 사보면 되는지는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우 전문가님 오늘 IT만 보면 될까요? 예, IT 종목 그리고 또 이제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지금 시장은 밀리고 있지만 KB금융이 한 15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 하락은 하고 있지만 약보합권 정도 낙폭이 크지 않는데요. 이런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가 보면은 최근에 일단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모습들 역시 금융지주사들도 1분기 실적 호전주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 쪽 국채금리도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고 그런 시중 유동성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은행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금융지주사들 은행업종으로 좀 살펴보면은 1분기 실적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런 금융지주사들이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대비했을 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금융지주사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당순 자산가치가 PBR 0.7배 정도 수준에 평균적으로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더 내릴 곳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실적 호전주의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이런 가치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IT 금융지주사 쪽 매세 보자 하셨고요. 이상로 실장님 오늘 업종별 투자 전략 짜주실 건데요. 어떤 업종을 좀 보십니까? 예, 저는 오늘 음식료 업종 하고요. 그리고 항공주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기에 당연히 항상 소비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는 일어나고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국면에서도 소비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4월 달과 5월 달에는 소비 촉진의 달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했듯이 그만큼 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업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식료업 중에서도요. 오리온이나 뭐 CJ제일제당 같은 기업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항상 나오고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또 가대 낙폭이었죠. 어제까지 낙폭이 컸습니다.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은 시장 상황에서 지금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종을 더 짚어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 코스피 대비 각각 16%에서 11% 초과 수익을 다 달성을 했죠. 지금 달성한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이유가 함유성이 일단 감소를 했죠. 그리고 원화가 약세가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고유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그만큼 컸었습니다. 컸었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자체에 반영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이 대한 부담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워낙 강세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면서 항공 접항의 지금 개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미리 노선호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IT나 전기전자 쪽에서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물류 자체를 화물 수요 자체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공주가 그만큼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항공주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유가도 안정이 되고 있다고 하고 또 항공주는 FTA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요. 유가에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제 장에서는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가 메리트가 있는 곳이지만 지금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수급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팔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는 항공주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우상향 패턴이 자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제일 좋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급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2,000포인트를 외국인이 지키느냐, 기관이 지키느냐 보시라는 점도 항공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주도 수급이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줘야지 우상향 패턴을 그릴 수가 있는 거지. 그만큼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적과 수급이 모두 중요한 거고요. 이상로 실장께서는 오늘 음식료 또 항공 쪽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를 들을 텐데요. 노선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사볼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LG전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뭐 사실은 이제 이번 주까지도 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저점 88,300원대 그리고 고점은 한 92,000원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지난주에 일단은 주식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좀 일부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그 이후에 아마도 계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또 신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이 아마 이 종목은 좀 매수하시기 좀 가장 좋은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지난 2011년 4분기에 LTE폰 판매가 좀 상당히 잘 되면서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1분기 역시 마찬가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 예상 컨센서스로는 약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1분기 실적을 존재로서 4월 한 중순 실적 발표 때까지만 보유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등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LED TV 등 뭐 가전의 판매 역시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매수는 지금 뭐 현재 가격 정도 매수 무리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먼저 좀 분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은 30분봉 살펴보면요. 지금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작과 함께 하락 출발을 했지만 낙폭을 상당히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고 또다시 아랫꼬리를 달면서 88,000원대 한 차례 좀 확인을 하고 온 모습인데 그 이후에 지금 또다시 다음 30분봉에서도 지금 양봉을 보여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0시까지 이 봉이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10시 반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으면서 지금 지수 역시 낙폭을 줄이면서 2020포인트대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종목 지금 일봉상으로 살펴본다면은 조정을 받았지만 뭐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계속적으로 양호하게 지키면서 기간 조정의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런 기간 조정이 이제 끝난다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9만 원대 아래 뭐 지금 영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다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제가 목표가 1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9만 원대에서 매수해서 10만 원이라면은 약 10% 이상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본다면요. 제가 지난주에는 88,000원 정도 예. 손절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3월 20일 날 지켰다는 점을 좀 의미를 부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0일 날 저점이 88,300원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아랫꼬리가 나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지난주에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매수가가 어쨌든 9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88,000원대에서도 일본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또 오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서서 지수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 올라오는 61선만 깨지 않는다면 한 85,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결국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들고 가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TE 가입자 수가 3G 가입자 수를 뛰어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LG전자는 1분기 실적 호전주로서 지난주부터 노선호 전문가께서 관심 종목으로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못 사셨던 분들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또 손절가를 88,000원에서 85,000원으로 낮추셨으니까 함께 매물을 해두십시오. 자, 이번에 이상로 실장님 종목 듣죠? 어떤 종목 사볼까요? 예, 저는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지금 중국 식품 포장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중국 식품 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과대낙폭주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 포인트로는 괜찮은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료나 식료품 등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금속 용기를 제작을 해서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용기하고요. 밖에 겉에 이제 제작 용기하고 이제 똑같은 기업에서 생산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따로따로 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금속 용기 같은 경우에 제작을 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의 GDP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만큼 음료 시장도 확대가 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캔을 생산하는 동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연간 1인당 캔 소비
같은 경우에 지금 11개 정도가 되는데요. 11개밖에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고요.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지금 북미 같은 경우에 295개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96개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을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성장성을 보고요. 그만큼 지금 가격대가 지금 3,040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도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일주일을 들고 가셔도 되고 그만큼 장기적으로 보고 가셔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지금 PR이 뭐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뭐 거래 정지다 이러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예, 얼마 전에도 뭐 중국 고섬이라는 기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 폐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뭐 재상장을 한다는 등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 자료 자체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식품 포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에 대한 자료가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다른 데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수급이 조금씩 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좀 정리해 주세요. 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00원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목표가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보시면 한 3,4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지금 2,95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 손절가가 변동이 됐죠. 2,95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함께 사실 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우 전문가 그리고 로즈스탁의 이상로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투자손자병법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으니까요. VOD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투자 의견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 전문가들과 함께 강연회를 개최하는데요. 부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3월 31일 이달 말일에 오후 2시에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